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높은 기본 소매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소매티의 패턴이나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활용도가 높은 기본 소매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소매가 있는 패턴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이 소매티는 넥밴드를 달아줄 거예요. 이 넥밴드의 이 길이는, 너비는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저희 아이는 목이 짧아서 좀 짧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넥밴드를 하지 않고 그냥 시보리를 달아주셔도 되는데요. 시보리를 할 때는 이 목 부분에 시접을 잘라버리고 시보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 넥밴드의 이 폭은 목이 긴 아이들은 더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매티는 티기 때문에 여밈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골지 원단을 이용해 주었고요. 영상처럼 이렇게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판과 등판의 양쪽 어깨선과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원단을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아주는 거 아시죠? 박음질 하기 전에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을 이용해서 티를 만들 때는 밑실을 영상처럼 날라리 살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실은 꼭 올이 풀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흐물흐물 되어 있는데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옷을 입고 벗을 때 그 박음질 부분이 늘어나더라도 실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실은 코아사, 밑실은 날라리살을 이용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박음질이 들어갈 텐데 안감과 겉감의 어깨선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어깨선 박음질이 끝나면 양쪽 옆선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어깨선과 옆선의 시접은 만약 올이 풀리는 원단이면 오버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원단은 올이 풀리지 않아서 오버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시접을 어깨선의 양쪽으로 가름소를 해주고 위에서 한번 상침해서 고정해 줄 거고요. 옆선은 가름소라거나 아니면 등판으로 눕혀서 마찬가지로 상침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안쪽에서 시접을 보면서 박음질 하셔도 되고 저처럼 겉에서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소매 박음질인데요. 소매는 좌우 반대로 재단해 주셔야 됩니다.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서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 해줄 텐데 이렇게 옆선을 맞추고 보니 시접의 크기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시접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곡선의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완성선을 맞춰 봤을 때는 잘 맞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쪽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소매의 옆선은 마찬가지로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오버록을 해줍니다. 소매의 옆선도 가름소를 하거나 아니면 등판 쪽으로 눕혀서 한 번 더 시접 자체를 고정시켜주는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몸판 옆선의 시접을 등판으로 눕혀서 고정시켜주는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안에서 보면 시접이 정리가 되어서 나풀나풀 거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제 넥밴드를 박음질 할 거예요. 넥밴드는 시보리 다는 방법처럼 해주시면 되고 넥밴드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은 다음 박음질 해서 이어주고요. 넥밴드의 길이는 더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넥밴드를 박음질 해준 후에는 겉끼리 마주 보도록 접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안끼리 마주 보도록 접어줘야 돼요. 안끼리 마주 보도록 접어서 이제 요 넥밴드의 박음질 부분이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깨선, 한쪽 어깨선에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해줄 텐데 넥밴드도 목도리보다 살짝 좁아요. 그래서 늘려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소매 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소매의 옆선을 기준으로 볼록한 부분은 등판, 오목한 부분은 앞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옷이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예요.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아야 되기 때문에 소매 겉과 몸판 겉이 만나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소매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의 위치를 맞추고 소매의 둥근 부분이 등판 쪽으로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소매는 몸판의 진동둘레와 소매의 진동둘레를 같은 길이로 재단하더라도 소매 진동둘레가 좀 더 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소매가 굴곡이 좀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매 진동둘레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패턴을 그리고 재단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박음질을 하다 보면은 소매가 조금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등판 쪽 어깨선부터 소매산 있는 부분에는 요 소매의 시접에 살짝 주름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사람 옷 같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소매에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는데 강아지 옷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어깨선과 소매산 있는 그 부분만 그냥 시침핀으로 위치 고정시키면서 살짝 주름 모양 맞춰준 다음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를 몸판의 진동둘레에 고정을 시킨 모습이에요. 시침핀으로 여러 군데 고정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요 소매를 보면 등판은 볼록해요. 그러면 시접이 1cm 올라오면 그 부분은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좀 둥근 볼록한 부분이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옷은 요 다 지금 동그란 부분 진동둘레가 오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접이 1cm 길어지게 되면 시접 있는 부분의 그 외곽의 길이는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매를 옷에 달아줄 때 소매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매를 몸판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의 앞한쪽과 이 몸판의 진동둘레는 둘 다 둥걸어서 각도가 맞기 때문에 잘 맞춰지고요. 등판은 소매가 볼록해요. 근데 하지만 옷의 등판은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등판 쪽은 시침핀으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위치를 고정시켜 주면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등판은 보면은 아까 볼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시침핀을 고정시켜도 그 부분의 위치가 계속 좀 이렇게 볼록하고 오목한 부분이니까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음질 하시면서 계속 손으로 모양을 좀 위치를 잘 맞춰 주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번에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넥밴드를 목둘레선에 연결해 줄 거예요. 박음질 해준 넥밴드를 안끼리 마주 보도록 접고 목둘레선의 앞쪽이나 아니면 한쪽 어깨선에 맞춰서 시보리 달듯이 해주시면 돼요. 넥밴드의 폭이 조금 더 좁기 때문에 늘려서 위치를 맞춰준 다음 넥밴드를 박음질 해주는데 이때는 넥밴드와 원단을 함께 당기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우리가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박음질 할 때 윗실은 코아사, 밑실은 날라리사를 써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냥 날라리사가 없다면 이렇게 충분히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주셔도 잘 끊기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밑단 시보리인데요. 밑단 시보리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시보리 박음질 할 때 요 끝에 그냥 일자로 박음질 하잖아요. 하지만 밑단은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시보리의 가운데 맞춰서
양쪽으로 사선을 해줄 거라서 그러니까 좀 반삼각형 그런 모양으로 박음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시접은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요 시보리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보리가 V자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해주냐면 지금 이 부분이 앞부분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는 직립보행이 아니라 이렇게 배가 아래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특히 시보리가 좀 길어질 경우, 그때는 이 부분을 그냥 일반 시보리처럼 하면은 아이가 입었을 때 밑으로 축 처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배 있는 부분의 시보리는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박음질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처지지가 않고, 이 앞부분은 그냥 완성선에 딱 맞춰서 아예 그 잘 안 보일 정도까지 딱 맞춰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밑단의 시보리를 늘려서 밑단 위치와 맞춰준 다음 박음질을 할 거고, 요 앞부분 V로 우리가 모양을 내준 그 부분은 앞 중심에 맞춰서 위치를 한 다음 이 V 부분이 완성선에 그냥 딱 맞게 박음질 해주셔도 돼요. 시보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냥 완성선에 딱 맞게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보리 밖으로 좀 보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보리가 밑단보다 좁기 때문에 늘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셔야 되고, 박음질이 끝난 다음에는 요거 시접 한번 박음질 한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소매 시보리만 남았는데요. 소매 시보리는 우리 일반적인 시보리로 해주시면 돼요. 시보리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에 이제 요거 안길이 마주 보도록 또 접어주고, 이 소매의 옆선과 시보리의 옆선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맞춰 놓은 다음 이제 소매에 연결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랑 목둘레 시보리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시보리랑 똑같이 해주는데, 밑단 시보리만 좀 전에 보셨던 방법처럼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매 시보리까지 박음질이 끝나면 오늘 기본 소매티는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와펜으로 장식을 해주는데요. 와펜은 등판에 미리 박음질을 하고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완성 후에 위치를 보고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손바느질로 그냥 해주셔도 되세요. 이번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평소에 자주 입힐 수 있는 기본 소매티를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